일명 넣고 잠그기 전술. 이 전술이 시작되기 전 그리스의 선제골을 막아내고 골문 앞 중원을 지킨다면 월드컵 첫 경기는 우리 대표팀의 손을 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워낙 그리스, 나이지리아 이런 팀들은 우리나라와의 어떤 기량 차이가 전체적인 전력만 놓고 볼 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도 가능하죠. 거기서 이제 작은 차이, 결국은 실수를 줄이는 것인데 실수 하나가 운명을 가르는 한판의 승부. 어떤 강팀도 월드컵 무대에서만은 절대 강자일 수 없습니다. A partir en un poquito y estás afuera, ¿no? Por eso es tan así el mundial, tan difícil de conseguirlo. Tiene que tener 7 partidos perfectos donde juega contra los mejores del mundo y un error te cuesta.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할 확률이 B조에서 가장 낮다고 예측한 공식 후원사의 사이트는 세계 각국 선수들의 순위를 매겨서 공개를 했는데 아르헨티나 팀의 메시가 1위, 이가인이 4위입니다. 우리나라 해외 진출 선수들 중에 가장 순위가 높은 이청용이 309위니까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따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월드컵이 언제나 이변을 낳고 승패를 맞추기 어려운 것은 축구는 11명이 하는 경기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월드컵은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열립니다. 경기장이 고지대에 있고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직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확률을 뛰어넘어서 이변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일 국가대표팀 평가전이 있었던 지난 월요일. 중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입니다. 고정훈 선수. 94년 미국 월드컵 예선전에서 2골을 뽑아내며 적토마라는 별명을 갖게 된 고 선수는 지금은 축구부 코치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비할 때도 보고 김정우하고 가운데서 움직이는 거 보란 말이야. 볼 받을 때. 지성이 수비할 때 봐봐. 지성이 수비할 때. 해외파가 합류한 국가대표팀의 경기는 축구를 배우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좋은 자료가 됩니다. 눈여겨봐야 할 후배 선수들의 움직임도 학생 지도를 위해 꼼꼼히 적어놓습니다. 오늘 경기 보시니까 앞으로 16강, 월드컵 16강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역대 월드컵 그 멤버들 중에서도 또 지금 멤버가 또 좋은 멤버고 또 국제적인 경기도 많이 치른 선수들이고 국제 경기 경험도 상대팀 분석도 별로 없었던 16년 전 월드컵을 생각하면 아쉽기만 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를 한 2번 보여줬던 것 같아요.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스페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거기는 이제 그 유명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슨 전술을 쓴다든지 뭐 그런 것도 저희들은 몰랐어요. 대한민국의 월드컵 첫 골을 선사했던 박창선 씨 역시 경기장에 들어서고 나서야 마라도나를 처음 봤다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우수한 선수 같으면은 2~3명이 카바로 들어가면 충분히 그걸 카바가 되는데 이 선수한테는 공간만 주어지면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 내가 터치할 수 있는 이런 기회였는데도 어느새 치고 가고 이 드리블을 뺏어나가는 거 보면은 축구 신동이라는 마라도나에 대항하는 우리 대표팀의 전략은 전담 마카는 선수를 배정하는 것 정도였다고 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우승 후보인 아르헨티나에 마라도나 선수가 있다. 뭐 이태리 팀이 있다. 우승 후보에. 뭐 그런 정도로 알고 갔지. 그냥 전담 마크맨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실험 방법으로 좀 갔기 때문에. 7, 80년대에는 스타 플레이어 한 명의 존재가 곧 월드컵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6턴전에 가까운 집중 마크가 이루어졌지만
브라질에 3번이나 우승컵을 안겨줬던 펠레가 그랬습니다. 아직도 비교 대상이 없다는 펠레의 전설. 그러나 펠레가 만약 현대 축구에 등장한다면 과연 전설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현대 축구에서 어떤 특정 선수가 마법을 부리는 것은 이제는 쉽지 않아졌어요. 1950년, 60년대에 펠레가 그랬고 1980년대에 마라도나가 그랬고 근데 그런 시대냐는 거예요, 현대 축구가. 펠레가 위대했던 건 예를 들어 그때는 전술이라고 하는 부분도 1대1, 그러니까 개인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어떤 힘들이 팀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 다 그런 식의 수비를 했던 거죠. 근데 현대 축구에서는 거의 그런 장면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 명과 1대1의 장면을 만들어주는 팀은 수비를 못하는 팀이죠. 그렇다면 우리 대표팀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최근 가졌던 대표팀의 평가전을 분석해봤습니다. 선수들을 개별적으로 부호하고 경기 중 움직임을 그래픽으로 만들었습니다. 경기 내내 선수들은 좁은 사각형 진영을 유지하며 움직입니다. 공수 간의 간격이 30m 이내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뭐 그런 룰이 있는데, 공격수와 수비수가 사각 진영으로 촘촘히 박혀 있는 것은 압박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압박이 이루어지려면 체력이 필수 조건. 한 경기에서 박지성 선수가 뛴 자료를 표시해봤습니다. 경기장 구석까지 모두 커버합니다. 공격이나 수비 라인에 치우쳐 있는 선수들과는 다릅니다. 11km 이상을 뛰었는데 이 때문에 두 선수가 뛰는 것 같은 압박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안 뛴다, 그리고 뭐 느리다, 경기 느리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유럽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보통 선수들이 뛰는 거리가 한 경기당 10km에서 11km, 많으면 12km까지 올라가는데요. 기본적인 체력에 대한 틀들은 전부 다 갖춰져 있다. 이미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년 전 A매치 처음 데뷔한 구자철 선수는 박지성 선수와 견줄만한 체력을 보여줍니다. 3대0을 만듭니다. 성공시켰는데요. 평가전에서 2골을 터뜨린 구자철 선수가 뛴 거리는 13km. 여느 스타 플레이어에 뒤지지 않는 기록입니다. 13km 정도 되면은 해외에서 베컴이 전성기 때 뛰었던 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부터 공격 라인에도 낯선 등번호가 눈에 띕니다. 13번. 골문으로 이어지는 패스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13번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처음 거부터 이제 한 번씩 보시면요. 이번 패스 같은 경우는 김재성 선수입니다. 거의 슛이었습니다. 에콰도르전을 보면은 오른쪽에서 골문을 향해 연달아 패스를 합니다. 최전방 공격수와 호흡만 맞춘다면 득점으로 이어질 찬스를 만들어낼 만큼 날카롭습니다. 에콰도르전 첫 골은 이승열이 선사했습니다. 슈팅 예비 동작이 유난히 짧습니다. 올 1월 A매치 데뷔전을 치른 국가대표 새내기 선수입니다. 기대를 뛰어넘는 신예 선수들의 발전은 대표팀 전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박주영은 프랑스 리그 적응에 성공하고 날카로운 골잡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잉글리시